요즘 명상 많이들 하시죠?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명상,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의 조건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서요.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먼저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명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식과 진리의 관계를 새롭게 보고 인류의 성장을 이끌었던 과거 힘의 시대는 어땠는지 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그 힘이 사라지는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지혜의 시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명상입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다양한 명상법이 유행하는 걸까요? 원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고 봐요.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죠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즘 유행하는 불멍이나 멍 때리기 같은 것들요. 이게 정말 명상이 진화한 걸까요? 아니면 어쩌면 기존의 명상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신호는 아닐까요?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. 이런 유행들이 그냥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거죠. 마치 우리가 크면서 겪는 성장통처럼요.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. 인류 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. 모든 건 지식의 시대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땐 인류의 주된 목표가 뭐였겠어요? 바로 세상을 배우고 정보를 모으고 기술을 익히는 거였죠. 그것만으로도 진짜 신나고 뿌듯했던 시절이었습니다. 인류 전체 성장의 한 70% 정도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아주 기본적인 단계였던 거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꽉 차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딱 벽에 부딪히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제는 지식 너머의 것, 바로 진리라고 불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.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던 명상의 위치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. 명상이 그 자체로 최종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. 단지 우리가 지식의 시대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썼던 수많은 수련 도구들,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인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에너지원은 대체 뭐였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. 원자료에서는 이 힘을 원력, 즉 근원의 힘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뭐랄까? 엄청난 카리스마나 비범한 재능, 거대한 조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거예요. 인류가 한창 성장해야 했던 시기에 특별히 주어진 일종의 영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그리고 이 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분배됐다고 해요. 근데 이 힘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. 아주 강력한 상의 원력을 받은 리더들이 있었죠.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대기업이나 거대 종교를 처음 세운 창업주들입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에 이끌려서 함께 조직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. 자, 그런데요.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.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시대를 만들었던 그 강력한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수되고 있다는 거죠. 왜냐고요? 인류가 드디어 성장기라는 숙제를 끝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던 이 근원적인 힘, 원력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는 거예요. 마치 임무를 다한 에너지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듯이 말이죠. 이게 뭐 하루아침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벌써 지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아주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격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. 한 시대를 이끌었던 1세대 창업주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던 리더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죠. 대를 이어오던 기업들이 흔들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. 이 모든 게 바로 거대한 힘의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강력한 힘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빈자리가 생기겠죠? 하지만 동시에 이 빈자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질을 요구하고 있어요.
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1세대와 2세대 리더들은 원력이라는 특별한 연료를 가지고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확장하는 건설자들이었어요. 하지만 지금의 3세대 리더들은 역할이 다릅니다. 이들은 이미 거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잘 굴러가게 만들어야 하는 운용자 역할을 맡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예전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연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면을 채워나가는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.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지혜는 힘을 다스리지만 힘은 지혜를 이길 수 없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새로운 시대의 진짜 리더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어떤 종류의 힘이든 그것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지혜를 갖춘 사람,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는 뜻이죠. 자,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.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어제까지 성공 공식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용없게 됐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우리는 내일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. 힘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. 여러분은 지혜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?